맨 꼭대기에 있는 게 판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이번에 제발 좀 불식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조이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내용이 심각합니다. 이 의미와 함께 뒤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키가 누구인지 보고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자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 법원 행정처가 사실상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12일 알려졌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체계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며 수사 인력의 파견 등으로 인한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해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즉 내란 특검이 무혐의를 준 부분을 다시 수사해서 조이대를 칠까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네, 조이대가 천여비시켜서 움직였군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렇게 법비들이 난리치는 가운데 정말 아쉬운 것은 보안 수사권 부분입니다. 봉지욱 기자 취재에 따르면 이거 거의 주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대통령께서 보안 수사권의 경우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항명으로 이게 또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지지층은 효능감을 잃고 결집이 약해지며 여론조사에서부터 문제가 날 수 있습니다. 관련해 주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이 고육지책으로 뭐 거기까지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혹은 뭐 그렇게 위헌 시비를 줄이려고 했다라는 점 인정할 수 있죠. 일부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으면서도 많이 아쉬운 게 사실이고 이제 이번 이런 과정이나 논의를 거치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판사회의가 뭐 엉뚱한 결정을 하면서 국민 생각에 어긋나는 짓을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는데 여튼 뭔가 밀려서 양보하는 것 같은 모습을 민주당이 보인 거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내심으로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만들어놓은 예규하고 큰 차이도 없고 결국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이거를 사실상 정하게 되는데 그 위원장이 또 고등법원 수석부장인데 수석부장이든 고등법원장이든 다 뭐 행정처하고 연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든지 뭐 조이대가 말하자면 개입해가지고 의중을 전달하려고 하면은 뭐 못할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예.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법원은 정말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국민들이 좀 정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안을 보면 조이대 대법원장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지 않습니까? 이게 고등법원이 전과가 있잖아요. 전에 보면은 파기환송심 이후에 그게 서울고등법원으로 간 거 아닙니까? 이재명 그렇죠. 후보 시절에. 근데 그거를 막 정광석화 같이 막 사건 배당하고 무슨 송달하고 막 이런 짓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서울고등법원으로 간 거라서 또 무슨 짓을 벌이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짓을 벌이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와중에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일단은 책임이 이제 가 있는 상황이라 이 사람도 무모하게 지난번처럼 그렇게 황당하고 이상한 짓을 벌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과거에야 자기들끼리 하면은 그냥 국민들은 잘 모르고 뭐 그러는가 보다 하겠지라고 기대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이 사람들 만약에 이번에 또 이상한 일을 저지르게 되면은 이거 그냥 정말로 그냥 놔둘 수 없는 일이잖아요. 대법관들의 대다수의 성향은 이미 드러났잖아요. 과거에. 그렇지만 결국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들이 얼마큼 관심을 갖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이들이 뻘짓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부릅뜨고 지켜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관들도 지금 일련의 상황에서 이거는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 나름대로도 조이대조차도 내가 왜 그랬을까 뭐 후회하는 면이 있다고 해요. 이제 와서. 그런데 그게 계속 뼈에 박히도록 국민들이 하여튼 이 사법개혁에 관한 어떤 의지나 관심을 멈추지 않아야 되고요. 민주당이 이번에는 양보했지만 법원행정처 폐지나 여러 가지 사법개혁안들도 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대법관 증언이나 법외국제 신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발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습니다. 헌재도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이제 뭐 새롭게 좀 몇 분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서 구성이 바뀌고 하긴 했는데 과거에 그러면 한덕수나 뭐 박성재나 이상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왜 줄줄이 다 기각했는지 뭐 그냥 핑계 대는 거죠. 그때는 뭐 증거가 많지 않았다, 뭐 CCTV 같은 것도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건데 헌법재판은 그렇게 형사재판처럼 일일이 다 증거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여러 가지 드러난 정황만 가지고도 그때도 충분히 다 파면시킬 수 있었는데 제가 조지호라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자기 것만 늦게 해가지고 그런 핑계 대면서 자기만 파면시키고 다른 사람들 조지호보다 더 월급 많이 받고도 높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이하고 직접 대면해가지고 계엄의 날에도 계속 같이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조지호는 그리고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경찰청에서 전화 받고 있었지. 조지호는 파면이고 나머지 뭐 이상민이네 뭐네는 파면당하지 않고 그냥 무사히 나갔다? 이거를 조지호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법률가라는 자들이 뭐 절차나 무슨 관행이나 이런 것들만 자꾸 앞에 내세우면서 헌법 정신이나 헌법 의식이나 주권자의 뜻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그 귀하고 중하게 여기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지금 이 재판을 하는 사람들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방치하고 살았던가. 이런 점들을 꼭 좀 다들 느끼셨을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험 성적으로 뭐 인생을 재단하려고 하는 나라다 보니 말하자면 시험으로 맺어지는 서열의 맨 꼭대기에 있는 게 판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이번에 제발 좀 불식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는 청문회나 이런 자리에서 법원의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판사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도록 확실히 뼈에 박히게 심어줘야 됩니다. 네, 공감합니다. 법정 최고형으로 더욱 비참한 삶을 윤두창이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끝으로 이번 지선은 어디가 승부처일까 보고드립니다. 저는 중도 보수가 핵심이라 판단합니다. 먼저 이번 신년 여론조사 중 상당히 디테일하게 조사를 했던 JTBC 여론조사의 세부 지표입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중 중도 보수를 보시죠. 45 긍정, 52 부정입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중도 보수 긍정률을 높이면 국정 긍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설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거는 윤석열과 윤 어게인 지표에서도 비슷한데 중도 보수는 이미 윤석열을 버려야 한다고 지표상 나오고 있습니다. 즉 청와대의 경우 매우 보수와 다른 중도 보수에서 충분한 지지세를 얻는 게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중도와 함께 중도 보수가 관심 갖는 일국론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과의 절연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중도 보수 내 캠페인에서 효과적인 득표를 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제발 지선 끝까지 이대로 가주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